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벌이가 좋았고, 그래서 모아둔 돈도 제가 더 많았죠. 저는 외동딸인데 결혼한다고 하니 친정에서 2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저는 친정에서 받은 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대출은 조금 꼈지만 그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가전이랑 가구를 채워 넣었고요. 시댁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집에서 지원 안 해줄 것 같으니 기대하지 말자고요. 정말 미안해하더라고요. 대신 자기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시댁이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는 형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시작한 가게라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갈비집을 운영하셨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셨어요. 장남이 최고인 분이셨죠. 유독 아주버님만 잘 챙기셨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봐도 남편이 서운할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편애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4년 만에 힘들게 가진 첫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른둥이로 미숙아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었나 봐요. 첫 아들이기도 했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생겼다고 해요. 둘째를 원하지도 않았고 첫째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임신했을 때 달갑지 않았다고 하셨대요. 약한 첫째 돌봐야 하는데 남편 때문에 입덧도 심하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시더래요. 남편한테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입으로요.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 표정이 정말 씁쓸했어요. 그래도 자기를 항상 챙겨주던 건 시아버지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들도 한 명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남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정말 좋아하셨죠. 형님은 시어머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는 먹는 걸로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셨거든요. 같이 식사를 해도 맛있는 음식은 다 아주버님 앞으로 놓으시고요. 꼭 남은 찬밥은 형님한테 주셨어요. 본인도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형님은 결혼하고 매일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대요. 자기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이는지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만 먹여야 한다고 하시고 반찬을 만들어도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걸로만 만들라고 하시고 형님을 좀 하대하셨어요. 임신했을 때도 아들이어야 한다면서 들들 볶았다고 해요. 저랑 형님은 그래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임신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 하셨대요. 힘들게 자기 아들이 번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냐면서 일하면서도 애 낳고 다 한다고 하셨대요. 형님은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해서 일 그만두니까 틈만 나면 가게로 불러서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나마도 아주버님이 형님 고생시키지 말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가게에 자주 부르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네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착한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드냐고 뭐라 하셨다고 해요. 저희는 저희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저희를 불러서 부려먹으셨어요. 가게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직원 1명만 두고 일하셨는데 원래는 2명은 써야 하는 규모였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아까워서 1명만 쓰고 더는 구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내서 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부려먹으셨죠. 주말은 당연하고 평일에도 가끔 퇴근할 때쯤 되면 전화가 왔어요.
저희도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사람을 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괜히 너희 불러서 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냐? 이 가게 너희 물려주려고 와서 좀 배우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 잔말 말고 배운다 생각하고 거들어. 솔직히 저희는 가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도 늙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가게를 저희 보고 물려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를 물려줄 테니 한 달에 300만 원씩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에서 빠질 거 다 빠지고 하면 남는 게 3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저희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젊으니까 사람 안 써도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젊으니까 홍보도 더 잘하면 매출이 오를 거라면서요. 저희는 괜찮다고 둘 다 탄탄한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마 물려준다고 하면서 일을 부려먹으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물려주고 그 핑계로 편하게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으려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 생각을 했었어요. 물려받으면 친정 엄마 도움받아서 가게를 유지하고 매출을 올려보자고요. 물론 시어머니한테도 돈을 드리고 친정 엄마한테도 드릴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방식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좀 개선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멀쩡한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친정 엄마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친정 엄마도 가게를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이 사업을 접게 됐어요. 더 가다간 빚만 늘어날 거라고 접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렵 형님은 복직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사업을 접게 됐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아주버님한테 고깃집을 물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다. 서운해하지 마라.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려먹더니 아주버님이 사업 망했다고 하니까 바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그냥 있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는 직장도 있었고 그 고깃집 안 받아도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동안 계속 그걸 빌미로 저희도 힘든데 부려먹은 게 좀 억울하긴 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엄청 미안해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게 물려주면서 인테리어도 다시 한다고 저희한테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3천만 원이었어요. 저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을 바꾼 것까진 이해하는데 저희한테 그 돈을 해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어요. 남편도 화가 났고요. 결국 그걸로 몇 날 며칠을 들들 볶였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셨어요. 남편한테요. 내가 너 임신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첫째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만 아니었음 내가 그 고생을 했겠니? 약한 우리 장남 돌보는 것도 힘들대 너 생기고. 내가 그 입덧에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남편 탓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부모이고 자식인데요. 며칠을 돈 가지고 들들 볶더니 막말까지 하시고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랑 연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애초에 너는 생기지 말았어야 했어. 남편은 엄청 상처받았어요. 말로는 다 안 해도 남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 아팠어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잘 지냈어요. 그러다 저도 임신을 했어요. 다행히 전 입덧도 없고 괜찮았어요. 그 무렵 남편이 승진도 했고요. 갑자기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도 좋았어요. 친정에서 축하한다고 차도 바꿔주셨고요. 남편은 친정에 엄청 잘했어요. 원래부터요. 특히 무슨 날도 아닌데 가끔씩 엄마한테 꽃바구니도 보내주는 사위였어요. 세심한 사람이었죠. 형님이랑은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형님이 말씀하시길 아주버님한테 사업하면서 생긴 빚은 어떻게든 처리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깃집을 시어머니가 물려준다고 하자 아주버님이 그냥 권리금 받고 팔자고 했대요. 그런데 매출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급한 대로 시어머니가 가게를 빼서 보증금이랑 줬다고 해요. 그래도 빚 갚는 데는 좀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연립투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대요. 다행히 그걸로 사업으로 생긴 빚은 다 갚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가게도 없지, 빚은 있지. 어쩌겠어요? 그냥 집 팔고 아주버님네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형님이 싫다고 했대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을 수밖에요. 100번 이해가 갔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시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식당 일이라도 해서 빚을 갚든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도 이혼당한다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끼던 아주버님한테도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형님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지 이틀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울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남편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왜 그걸 다 퍼주셨냐고, 자기 살 길은 자기가 만들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식당까지 해봤으면서 왜 일도 안 하시냐고, 식당 일이라도 해서 집부터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도와달라고 울다가 배은망덕하다고 욕하다가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 찾으면서 울고불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남편은 생각이 많은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한테 2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은 없을 테니 급한 불부터 끄고 일해서 갚든 형한테 돌려받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모든 걸 얘기하자 형님도 좀 그랬는지 시어머니한테 3천만 원을 해줬어요. 그래도 담보로 받은 대출이 남아서 시어머니는 결국 식당 일하면서 갚으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외롭게요? 가끔 형님한테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식당에 취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보조로 일하시면서 월급 받아서 대출 이자 갚고 생활하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가끔 시어머니한테 몇십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한테 계속 같이 살자고 하신대요. 하지만 형님이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아주버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 평생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겨우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들어오시면 정말 못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도 그걸 아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천만 원 보낸 이후로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출산 과정도 순조로웠고 아기도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남편이 분만실에서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우는 걸 봤어요. 남편은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자기는 절대 이 아이한테 상처 주는 말 안 할 거라고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면서 키울 거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첫 외손주라고 엄청 아껴주세요. 요즘 저희 집은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아기가 웃으면 저희도 따라 웃고, 남편이 아기 돌보는 모습을 보면 제가 웃고, 그렇게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대출도 곧 다 갚을 것 같고, 남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자기 노후도 준비하시고, 며느리들한테도 잘해주셨다며요. 그랬다면 지금쯤 두 아들 네 집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고 손주들도 보고 따뜻하게 지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아주버님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남편한테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까지 하시면서요. 그렇게 편애하고 차별하신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아끼던 아주버님한테도 버림받고 무시하던 남편한테도 등을 돌리고 결국 혼자 남으신 거예요. 남편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나니까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자기가 원치 않게 태어났다는 생각, 형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는 걸 알아요. 시어머니는 아마 평생 모르실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